깊어가는 추석 저녁, 박영감 부부의 아담한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김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끓인 갈비찜을 접시에 담고 박영감은 마주 앉아 흐뭇한 미소를 띄었다. 창밖에서는 옅은 달빛이 스며들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박영감에게 갓 지은 밥을 떠주며 이럴 때 자식들이 북적북적 모여야 하는데 우리 둘뿐이라 아쉽네.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박영감은 그 말을 듣고는 순간 젓가락을 멈칫하며 왠지 모를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두 분이서 조용히 먹는 게 제일 좋지. 뭘? 하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말 못할 그리움과 쓸쓸함이 스쳐 지나갔다.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래서 명절마다 이 허전함은 더욱 크게 다가오곤 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늘 존재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김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을 박영감의 접시에 올려주며 말했다. 올해는 송편도 내가 직접 빚었어. 자식들 주려고 빚는 것보다 우리 영감 먹이려고 빚는 게 더 좋네. 그녀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박영감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묵묵히 송편을 베어 물었지만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듯 옛 이야기를 꺼내며 즐거워했다. 옛날에는 명절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놀았는데 요새는 다들 바쁘고 연락도 뜸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아련함과 함께 현대 사회의 단절된 가족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박영감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좀처럼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흐릿했고 김할머니는 그저 남편이 나이가 들어 말이 줄었다고만 생각했다. 따뜻한 저녁 식탁 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때 정적을 깨고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딩동. 느닷없는 소리에 노부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지? 이 늦은 시간에. 김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박영감에게 물었다. 박영감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식도 친척도 없는 이 부부에게 명절 저녁에 찾아올 손님은 없었기 때문이다. 박영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는 현관문으로 향하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 김할머니를 살폈다. 김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초인종 소리는 한 번 더 울렸고 부부의 심장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밤 과연 누가 찾아온 것일까? 부부의 평온했던 추석 저녁은 이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박영감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밖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다. 여인은 박영감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박영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나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뒤따라 나온 김할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인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초저녁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노부부의 집은 순식간에 혼돈의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낯선 여인의 존재는 이들에게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낯선 여인의 오열은 멈출 줄 몰랐고 박영감은 여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여인이 흐느끼는 와중에도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왔어요 라고 중얼거리자 박영감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진 얼굴로 여인을 응시했다. 김할머니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인에게 물었다. 아가씨, 대체 누구세요? 우리 영감하고 무슨 관계라도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억누르지 못하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여인은 할머니의 질문에도 대답 대신 박영감에게 매달리듯 손을 뻗었다. 박영감은 여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뒷걸음질 치며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 순간 김할머니는 남편의 표정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들을 읽어냈다. 그것은 죄책감이자 동시에 체념이었다. 노부부의 단란했던 추석 저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여인은 흐느낌을 겨우 멈추고 주섬주섬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박영감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젊은 박영감과 한 젊은 여인이 다정하게 서 있었고 그 여인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다. 박영감은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마치 심장이 멎은 듯한 모습이었다. 여인은 젖은 목소리로 제 어머니가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요. 라고 말했다. 김할머니는 사진을 함께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모습은 박영감과 분명한 연인 관계처럼 보였고 그 옆에 아이는 누가 봐도 그들의 자식 같았다. 김할머니의 손에서 들고 있던 송편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녀의 시선은 사진과 박영감에게 고정되었고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김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송편 조각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영감의 멱살을 잡듯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영감,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는 누구고 이 사진은 대체 뭐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격앙되어 있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영감은 아내의 추궁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서글프게 울었고 김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평생 저만 보고 살았다고 믿었는데 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할머니의 외침은 아픈 비수가 되어 박영감의 심장을 찔렀다. 박영감은 그저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라는 말만 겨우 내뱉을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깊은 죄책감이 가득했다. 김할머니는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김할머니의 격앙된 반응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영감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망,
이건 내가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일이야. 전쟁통에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 전쟁의 혼란 속에서 처음 만났던 여인과의 인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피난길에서 만난 그 여인과 서로 의지하며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내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는 슬픈 사연이었다. 그는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미 전쟁은 끝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수없이 찾아 헤맸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 할망을 만나 새 가정을 꾸렸고 그 과거는 영원히 묻어두기로 했지.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았지만 박영감의 이야기는 뚝뚝 끊겼고 그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고였다. 그의 이야기는 아픈 역사의 한 조각처럼 처절하게 들렸다. 박영감의 이야기에 이어 이혜진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의 세월을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하나로 저를 키우셨어요. 전쟁 고아나 다름없는 저를 위해 억척같이 일하셨죠. 가난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저에 대한 모성으로 버티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늘 박영감의 사진을 품에 지니고 다녔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박영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고 꼭 돌아오실 거라고 믿으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그리워하다가 병을 얻으셨죠. 이혜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국 박영감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죽기 전 이혜진에게 아버지의 존재와 가를 찾아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어머니의 삶은 박영감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들의 만남은 비극적인 시대가 낳은 슬픔의 결과였다. 이혜진 씨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를 찾아 헤맨 고통스러운 여정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단서라고는 그 낡은 사진 한 장과 아버지의 희미한 이름뿐이었어요. 전쟁 후 피난처와 재건 지역을 수없이 찾아다녔죠. 그녀는 전국 각지의 노인정과 복지관을 방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영감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방을 물었다고 한다.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 포기하려 한 적도 많았다고 고백했다. 수십 년을 헤매다 보니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과 꼭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그녀의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과 지친 눈빛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에야 우연히 박영감의 옛 지인을 만나 어렵사리 그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희망이 교차했는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증명하고 있었다. 이혜진 씨의 긴 여정은 한 가족의 잊혀진 역사를 찾아가는 고독한 싸움이었다. 이혜진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할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이혜진 씨의 지난 세월과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들으니 연민의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박영감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이혜진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나는 평생 저 영감만을 믿고 살았는데 내 삶은 대체 뭐였나? 하는 생각과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평생 아버지를 찾아 했겠을까? 하는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고통과 이혜진 씨의 고통 사이에서 갈등했다.
박영감이 평생 숨겨온 비밀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두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거대한 파도였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남은 삶과 이 낯선 여인,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방 안에는 고통스러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김할머니의 복잡한 심경을 지켜보던 박영감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김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망,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게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내 이기심으로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줬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인정하며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무게를 토해냈다. 정말 미안하오. 당신에게는 평생 잘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소. 이 모든 걸 감추는 게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어. 그는 김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김할머니는 여전히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처절한 고통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박영감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고해성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집안의 어둠을 가르고 아픈 진실의 빛을 비추는 듯했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거실에는 박영감과 이혜진 씨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하고 아픈 침묵이 흘렀다. 박영감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혜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부녀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기쁨 대신 슬픔과 고통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혜진 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였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죄인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위로를 건네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슬픔을 계속 토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고 두 사람은 각자의 슬픔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이혜진 씨는 조심스럽게 박영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버지, 저도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났으니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영감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혜진 씨의 눈빛에는 이제라도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외로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고 더 이상 잃어버린 가족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손길은 박영감에게 큰 위로이자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김할머니는 방 안에서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남편의 배신감, 이혜진 씨의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그녀는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김할머니는 문득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고통스러웠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박영감과 이혜진 씨가 여전히 잠 못 이루고 앉아 있었다. 김할머니는 그들에게 다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새벽에 우리 다 같이 냉정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함께 미래를 책임지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힘든 결정을 내린 듯 보였고 그 결정은 이들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었다.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혜진 씨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셔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날의 분노나 배신감 대신 깊은 연민과 포용력이 묻어 있었다. 이혜진 씨는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따뜻한 행동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김할머니는 이혜진 씨의 손을 잡고 그래. 이제 우리 딸이구나.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꼬?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이혜진 씨의 억눌렸던 슬픔이 터져나왔고 그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박영감은 이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김할머니의 넓은 품은 이혜진 씨뿐만 아니라 박영감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이 집에는 새로운 가족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결정은 단순히 한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이혜진 씨는 겨우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는 이혜진 씨의 손을 꼭 잡고 박영감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김할머니가 밤새 준비한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어색함 속에서도 세 사람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박영감은 안도와 함께 미소를 지으며 이혜진 씨에게 반찬을 덜어주었다. 많이 먹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난 홀가분함과 딸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혜진 씨는 말없이 음식을 받아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김할머니는 묵묵히 식사를 하면서도 때때로 이혜진 씨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세 사람의 식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전날 밤의 긴장감 대신 묘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이제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후 이혜진 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고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빛바랜 손수건, 말린 꽃잎, 그리고 박영감과 주고받았던 짧은 편지 조각들. 이혜진 씨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이 손수건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죠. 박영감은 자신의 젊은 시절 기억을 더듬으며 물건들을 만져보았고 그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김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이혜진 씨의 손을 잡았다. 참 고운 마음이었네.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혜진 씨의 어머니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슬픔은 이제 새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하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작은 물건들은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낸 여인의 절절한 사랑과 그리움의 증표였다. 다음 날 아침 추석의 햇살은 더욱 밝게 비추었고 노부부의 집에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할머니와 이혜진 씨는 함께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이혜진 씨에게 송편 빚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혜진 씨는 서툰 솜씨로 송편을 빚으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다. 우리 딸 솜씨가 제법이네. 내가 알려준 대로 똑 부러지게 하네. 김할머니의 칭찬에 이혜진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박영감은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어제 밤새 짓눌렸던 어깨의 짐을 벗어던진 듯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한 조각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세 사람은 이제 완벽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차례상을 함께 준비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행복한 추석 아침의 한 장면이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비로소 완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송편을 다 빚고 차례상까지 정성껏 차린 세 사람은 함께 상 앞에 앉았다. 박영감은 듬직하게 가장의 자리를 지켰고 김할머니는 그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혜진 씨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차례상 앞에서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차례를 지낸 후 김할머니는 이혜진 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자주 와서 우리랑 같이 지내자. 명절뿐만 아니라 언제든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오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환영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박영감 역시 이혜진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래. 이제 우리에게도 든든한 딸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으냐며 활짝 웃었다. 이혜진 씨는 두 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감격에 북받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노부부와 늦깎이 딸은 서로를 보듬으며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렸다. 이제 이들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따뜻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이들의 집은 진정한 의미의 보금자리가 되었다.